강원도 정선군. 수려한 자연 풍경으로 유명한 지역인 만큼 살림살이를 살찌우기 위해 관광 자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5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선 5일장입니다. 정선시장에 들어서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지대로 못 갔어요. 사람이 떠밀려가지고. 한 번 발을 디디면 오감을 자극하는 강원도 토속 음식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꽉 잡아 끕니다. 물론 정선 5일장 특유의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죠. 한 10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전통적이고 약간 좀 혼란스럽다고 그러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많이 돈 쓰고 가세요? 네, 많이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싸가지고. 여기는 이제 강원도 특산물 곤드레 뭐 이런 게 뭐 전 버섯부터 해갖고 막 좀 특이한 게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사왔습니다. 얼마나 쓰고 가세요? 한 여기서 뭐 먹고 해갖고 한 5, 6만 원 정도.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고 거기에 특산물까지 한가득. 관광객들의 지갑이 열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주말장까지 열리는 정선 5일장. 지난해 이곳을 찾은 사람이 95만 명이 넘습니다. 이만하면 정선군 지역 예산을 든든하게 해주는 특급 효자인 듯한데요. 과연 그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이제 군의 살림살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다는 이제 지역 경제의 어떤 파급력이지 군에서 어떤 이제 살림살이 하는 데는 이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아마 소상공인들이 지방세보다는 도세, 국세를 좀 더 많이 좀 내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관광객들이 쓰는 돈과 지역 예산 확보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여기 흰 천막들이 보이죠? 이게 다 정선군에서 지금까지 긴 세월 투자해서 만든 5일장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 비가림 시설들, 뭐 아스팔트 포장하고 관광 안내소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간판 정비도 하고 그래야만 이렇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쓰신 소비세는 소비하면은 이제 소비세가 되는데 이 소비세는 전액 국세로 다 가버려요. 예, 국세로 가버리고 국회에서 이제 정선군이 얼마 벌어주고 뭐 대구광역시가 얼마 벌어주고 뭐 이걸 따지지 않잖아요. 국세는. 그리고 소비세 중에서 각 시군별로 도청으로 일부를 나눠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선 5일장과 관련된 수입 중 지역 예산이 되는 건 뭘까? 그 외에는 결국은 뭐 세원이 없으면은 세외 수입인데 이거 뭐 주차장 뭐 공연하게 되면은 뭐 입장료 받는 이런 건 여기 그것도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없는 거죠.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나마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역 예산으로 활용된답니다. 주차장 수입 얼마 정도 들어요 여기? 여기 2만 5천에서 5만 원. 하루에? 그러면 평균 4만 원 안 되는 거예요. 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예산을 투자했지만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동두천시 역시 지역 예산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2012년 5월 문을 열었지만 3년도 지나지 않아 입점 업체들의 폐점이 이어졌고 결국 2019년에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시작을 하겠다 하지. 벌써 몇 달 됐어. 지금 뭐 10년 이상을 저 방치해놓고 있는 거야. 골 때려. 왜 저렇게 비싸게 사놓고 저걸 왜 놀리냐고. 뭐 이런 건 안중에도 없고 뭐 새로운 것만 시작한다고 하면 뭐 하냐고. 기존에 있는 걸 살려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건설 비용 197억 원 중 157억 원이 도비와 시비, 즉 지역 예산으로 투자됐습니다. 하지만 흉물처럼 변해버린 이곳에서 얻은 수입은 없죠.
때문에 현재 시의회에선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활용 방안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햄과 소세지를 우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개발하여야만 할 운명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물관부터 관광 자원까지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예를 들면 중앙에서 무슨 박물관을 짓는데 돈을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우리 지역에 필요 없거나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도 받아가지고 일단 지어온 다음에 운영을 못하는 것. 중앙이 의도한 대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건물 짓고 뭐 했는데 나중에 텅텅 비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관광객들이 몰리지만 지방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재래시장. 큰 돈을 투자해서 지었지만 무용지물이 된 지자체의 대형 건물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세금.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전체적으로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국세가 한 75%, 그리고 지방세가 한 25% 정도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동산 보유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그리고 국가와 소득세와 소비세를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그리고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돈이 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국세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세입은 주로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인 국세와 세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세입은 지방세, 세의 수입 등 주민에게 거두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이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예산의 구조는 크게 교부세, 보조금,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 수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부세는 대부분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돈이고, 보조금은 중앙과 합의된 사업을 위한 돈, 즉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그 비율이 20% 미만으로 무척 적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돈이 되는 재래시장의 소비세는 국세로 흘러가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투자한 지역 사업들은 실패를 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지방 자치의 목적이 다양한 지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방 자치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 경영이 되게 해줘야 되죠. 자기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돈이 없어서 중앙정부에 가서 돈 좀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